자, 오늘의 작전은요. 미국에서 한창이죠. 지니어스법을 한번 살펴보고 지니어스법이 매크로 지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기업들, 특히 삼성 SDS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면은요. 뭐 다 올랐지만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이 그동안 너무나도 안 올랐던 삼성 SDS라는 종목이었었습니다. 거의 22%나 급등, 폭등이죠. 폭등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는 그동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는 카카오페이였는데 카카오페이가 아니다. 이제 삼성 SDA 시대로 열린다. 자, 금주 상원 통과한 이제 아마 지니어스법이 금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미국 내에서 탄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니어스법이 어렵잖아요. 뭐 천재야, 뭐 지니어스법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입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면 나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이제 규제를 해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금융이라든가 자산 시장의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통과가 완벽하게 하원까지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제도화를 알리는, 그야말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대를 알리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동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법정 화폐형, 화폐랑 1대1 하는 것, 또 실물 담보용, 뭐 다른 암호화폐를 잡는다든가 담보로, 아니면 금을 잡는다라는 게 있었고, 알고리즘형. 이제 이거는 거의 지금 이제 발행이 안 됩니다. 루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지니어스법의 내용을 좀 보면 여러 가지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향후 매크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발행 기간은요. 연방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게 지니어스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굉장히 발행사들에 대해서 규제는 일단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 발행 기관은 최소한 1대1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 담보를 잡고 그 담보만큼 코인을 발행을 할 텐데요. 과거에 이제 미국의 달러가 근본위 시대 때는 1달러가 한 뭐 0.36g이었나요? 이제 1대1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정 화폐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1대1 담보, 즉 1달러에 1코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1코인을 발행할 곳은 1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자산에 있어서 어떻게 또 이 지니어스법이 한계를 뒀나? 미 달러라든가 달러가 들어있는 예금, 그리고 미 국채 등의 안전자산으로 국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아직까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서 80% 이상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결제에는. 그렇다면 이거의 담보자산은 무조건 달러나 국채라는 건데 대부분이 다 국채를 하겠죠. 왜냐하면 달러는 쌓아놔봤자 뭐 그 은행 예금해봤자 누가 몇 푼이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지 이게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발행자들은 매월 준비금, 이 담보금 내역을 공개해라. 월 단위로 그 코인 발행사들한테 너 정말로 만약에 100코인을 발행했으면 100달러 갖고 있어. 100달러에 해당하는 미 국채 있어를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방 당국이. 그리고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발행 기관은 연준이 직접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거의 1000억 이상, 뭐 조 단위로 할 곳들에 대해서는 초강력 감독기관, 연준이 나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전망이냐. 한 3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가총액은 뭐 3조 달러로 확심이 될 때 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니어스법의 체크 포인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담보자산과의 1대1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대1 담보, 1코인을 발행할 사람은 적어도 달러라든가 미 국채를 1코인에 해당하는 가치를 쟁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기 없는 요번에 20년물 물차 입찰 나왔잖아요. 간밤에. 진짜 실패했거든요. 아무도 뭐 상당 부분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미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너도 나도 국채를 사서 쟁여야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는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노리는 것은 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느냐. 미 국채 사라. 이걸로 담보 잡고 코인을 발행해. 그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이 금리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 달러를 강하게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가 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 금리와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도 자연스럽게 약세가 된다. 이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워낙 우리 국내 시장으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발행 기관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미국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다른 나라가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용일 텐데 이제 이곳저곳이 다 발행 기간이 되게 되면 총 통화량에는 문제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결제 창구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 통화량이 급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불법 자금 세탁들, 안 그래도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화폐의 결제 기능이기 때문에 은행 기관이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민간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발전이 없다. 이건 블록체인인데 핀테크 업체가 발행 기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발행 기관과 함께 또 하나가 그럼 우리의 담보물과 우리의 담보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가령 원화는 뭐 달러를 담보로 잡지는 않겠죠. 우리 원화 우리의 국고채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면 우리의 현금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보면 우리도 이 담보 비율이 1대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짜리를 100억어치의 우리 원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그 기관은 100억을 예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억 원어치의 원화 국고채를 갖고 있어야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은행도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행은요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1억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에는 실제 1,000만 원밖에 안 두고요. 나머지 9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해 주면서 계속 이자 받고 이 유동성을 계속 창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다 가가지고 내 예금 주세요 하면은 아니 우리 금융기관 다 파산한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담보예요. 100억이면 100억을 넣고 이 발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쉽게 은행도 이거 쉽게 못 나서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나서서 찾은 곳이 바로 삼성 SDS입니다. 앞서 이제 LG CNS도 봤지만 이 삼성 SDS는 또 하나의 강점이 뭐가 있냐? 삼성그룹의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빅데이터 뭐 플랫폼들 하고 있지만 기업도 다각화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 삼성 SDS를 픽한 것은 현금입니다. 거의 6조 가까운 돈이 쌓여 있어요. 5조 4천억이 있어서 항상 삼성 SDS 주가 나쁠 때 이런 뭐 투자 카페라든가 주담들한테 전화할 때 그 5조 그게 3조부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전화. 그 3조 어디다 써요? 4조 어디다 써요? 지금 6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 내에.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제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이 어떻게 완벽하게 제정이 돼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니어스법처럼 1대1 담보 비율이라면 당연히 현금이 많은 쪽들, 현금성 자산이 많은 쪽, 거기에 플랫폼 실력도 있고 블록체인도 되고 믿을만 한 곳이라고 하면 최적의 발행사는 삼성 SDS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변덕스럽기는 한데 카카오페이 막 찬양을 하다가 한순간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건 이제 좀 앞으로 우리가 개정안을 봐야 되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완전히 하원까지 통과를 하게 될 경우에 정말로 발행사들이 미 국채를 쌓아놓게 되면 미 국채 가격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지 미 국채 금리 하락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에서는 발행기관입니다. 발행사는 도대체 누구를 발행기관으로 할지 그리고 우리의 담보 비율은 1대1일지 우리도 지니어스법처럼 이것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관련한 투자에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